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내면 세금을 148만 원 돌려주는데 연금저축에 600 내고 IRP에 300만 원을 낼까 아니면 IRP에 900만 원을 몰빵할까? 연금저축이나 IRP가 세금 혜택은 똑같은데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되고 IRP는 안 된다는데 어떤 거로 하지? IRP에 넣어서 저축은행 예금에 몰빵할까? 해지하면 세금 폭탄 맞고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는데 월 얼마씩 넣지?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 부과 안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일석오조 효과 연금이야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골라서 보실 분은 해당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만 50세 이상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총 900만 원을 냈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낸 금액의 16.5%인 148만 5천 원을 공제해주고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18만 8천 원을 공제해줍니다. 만약 IRP는 가입 안 해서 연금저축 펀드에만 600만 원을 냈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99만 원, 5,500만 원 초과는 79만 2천 원을 공제해 줍니다. 본인의 총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낸 금액의 16.5% 또는 13.2%를 곱하면 내가 공제받을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금저축에 낼 수 있는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IRP 계좌가 없다면 아무리 세액공제 많이 받고 싶어도 연간 600만 원까지 밖에 받질 못하겠죠.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으려면 나머지는 IRP 계좌에 내면 됩니다. 연말에 600만 원을 내면 내년 초에 바로 99만 원을 돌려주는 거니까 꽤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세금 공제를 많이 해줘? 몰랐네. 아는데 낼 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도 알고 돈도 있는데 난 안 내.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사람이 세 번째, 세금 혜택도 알고 돈도 있는데 난 안 낸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혜택을 몰랐다는 사람은 알고 난 후라도 가입을 할 텐데 알고 있고 돈도 있는데 안 낸다고 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다고는 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릅니다. 가입 안 한 이유가 나중에 세금으로 다 내야 한다거나 먼 훗날 받을 연금의 가치가 물가 상승 때문에 형편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제시합니다. 세금 혜택 16.5% 그가의 거 껌값이니 화끈하게 벌겠다는 건데 이런 분들 노후 대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으시면 세금 혜택은 똑같습니다. 노후를 위해 각종 혜택이 많은 연금 계좌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연금저축부터 채우고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IRP 계좌에 추가로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연금저축에 먼저 채우고 추가로 IRP에 300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는 나눠서 내는 게 귀찮아서 IRP에만 700만 원을 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세금 혜택 받은 것보다 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나 ETF 같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에만 운용하고 싶다면 IRP 계좌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은 운용할 수 없지만 IRP 계좌에서는 다양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 혜택도 똑같은 형제지간이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보는 게 목적이고 투자 손실 나면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면 연금저축 펀드에는 넣지 말고 몽땅 IRP에만 넣으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점이 꽤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는 맨 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초장기로 운용해야 할 계좌입니다. 둘 다 55세 전에는 절대 해지하지 않을 만큼만 내고 연금이 많아지니 점점 세금 부담된다면 한도까지 내고 최대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낸 돈으로 예금, 펀드, ETF, 리츠, 국내 상장, 해외 ETF 등 웬만한 금융상품에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고 IRP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식 비중이 낮은 안전자산의 30% 이상 운용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이 커 보이지만 실제는 운용 수익이 훨씬 큽니다. IRP에 추가로 연 300만 원씩 내고 있다면서 그 300만 원을 어떤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세금 혜택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그걸 또 어디에 운용하는 거야? 의외로 이런 분들 계십니다. 돈만 내면 세금 혜택은 알아서 해주지만 그 돈으로 예금을 할 건지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는 본인 책임하에 정하고 본인이 운용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다 보니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과거 1%대 예금에 몇 년을 묻어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5% 이상 이자 주는 예금도 있는데 왜 거기에 놔두냐고 물으면 나는 그런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며 세상을 초월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6%짜리 예금도 있는데 1% 예금에 운용하는 게 현자인가요? 이건 재테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운용 수익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월 34만 원씩 20년간 IRP 계좌에 내면 세금 혜택만 총 1,346만 원입니다. 꽤 큰 금액이죠. 그런데 낸 돈을 저축은행 2.5% 이자 주는 예금에 운용하면 이자만 2,4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은 6% 정도 이자 주는 예금도 있지만 그냥 2.5% 정도만 가정을 해도 이자가 세금 혜택보다 1,000만 원이나 많습니다. 돈만 내면 세금 혜택은 그냥 자동으로 받습니다. 신경 써야 할 건 운용입니다. 제가 2.5%짜리 저축은행 예금으로 비교를 했는데 10년, 20년 멀리 보시고 지수형 ETF나 6% 이상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맥쿼리 인프라 같은 금융상품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계약금이 필요해서 담보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되어 이런 이유로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사람이 작년 한 해만 25만 명이 넘습니다. 모두 16.5% 세금 물고 해지한 겁니다. 연말정산 세금 혜택은 13.2% 받고 10년 이상 넣었는데 세금 혜택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세금 토해내고 해지한 겁니다. 중도 해지하면 16.5% 세금 내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급한 돈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입할 때 다짐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절대 해지하지 않겠다고. 연금저축 펀드는 그나마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전액 해지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분 인출이 되는 연금저축이 더 유리할까요? 중도 인출해도 해외 이주나 사망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16.5% 기타 소득세를 냅니다. 중도 인출이라는 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지 16.5% 세금 내는 건 IRP를 해지하거나 연금저축 펀드에서 중도 인출하거나 같습니다. 부채 상환 등 단기 자금이 필요하면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절대 해지하지 않을 만큼만 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나 IRP로 또는 그 반대로 이전하는 건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물어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전하십시오. 세금 혜택 받은 거 연금 탈 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세금 혜택 가장 적게 받으면 13.2%이고 먼 훗날 연금 탈 때 내는 세금 가장 많이 내면 5.5%입니다. 산수만 해도 받는 13.2%가 내는 5.5%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언제 내죠? 나중에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까지는 5.5%,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이자 수익이 나면 이자 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이자 소득세보다 훨씬 적은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현직 때 최소 13.2에서 16.5% 세금 혜택 받고 먼 훗날 5.5에서 3.3% 연금 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과세 이연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득입니다. 다른 이유면 몰라도 세금 때문에 안 들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신경 많이들 쓰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고 대처는 하되 이거 무서워서 적립을 적게 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사적연금에 포함되는 소득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퇴직금 포함 연금계좌 운용수익입니다. 퇴직급여, 공적연금, 비과세연금보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적연금을 재원으로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몽땅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언뜻 보면 무서워 보이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첫째, 연간 1,200만 원씩 20년만 받아도 2.45원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 가입한 사적연금 적립금이 2억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설령 사적연금이 2억이 넘더라도 55세부터 매년 1,200만 원 넘지 않도록 조정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셋째, 다른 소득이 높지 않다면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도 다른 소득이 높다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게 아니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립, 운용, 인출 전략을 잘 수립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연금 적립을 적게 한다는 건 이자 소득세 무서워서 예금 안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1,200이라는 숫자도 아주 오래전에 만든 기준이라 상향될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나중 일은 그때 일이고 우선 필요하다고 10년 안에 다 찾아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연금 수명을 길게 가져가십시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의미 있게 쓰자는 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연금 없이 오래 사는 건 재앙입니다. 젊어서 의미 있게 쓰되 노후가 재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연금계좌의 장점은 어마무시한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 내지 않는다는 것, 언제 낸다? 먼 훗날 연금 탈 때 낸다. 얼마나 낸다? 세금 혜택 받은 거 약 3분의 1 수준의 저율로 낸다는 장점이 있고 세금 혜택 때문에 낸 건데 노후에 피 같은 연금이 되어 있다는 거, 건보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건보료 무풍지대입니다. 2024년부터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336만 원만 초과하면 건보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월 28만 원만 초과해도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건데 연금계좌에서는 수익이 연 3천만 원이 넘어도 건보료 내지 않습니다. 가끔 퇴직급여가 들어있는 IRP 계좌와 지금까지 설명한 세액공제 받기 위해 운용한 IRP 계좌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IRP 계좌이지만 족보가 다릅니다. 퇴직급여가 들어있는 퇴직 IRP 계좌는 퇴직소득세로 끝냅니다. 한꺼번에 아무리 많이 찾아도 건보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사적연금 1,200만 원이나 이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건 세액공제 받기 위해 가입한 적립 IRP 얘기니까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름은 같은 IRP지만 족보도 다르고 세금 종류도 다릅니다. IRP 계좌에 1년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인데 세액공제 받지 못할 걸 뭐하러 1,800만 원씩 낼까요?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매년 1,800만 원씩 20년간 낸다면 원금만 3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ISA 계좌까지 활용하면 연간 3,800만 원,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은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반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서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좀 많아서 건보료와 세금이 무서운 사람들은 세액공제랑 관계없이
악착같이 IRP에 연 1,800만 원, ISA 계좌에 연 2,000만 원씩 넣는 것입니다. 만약 맥쿼리 인프라에 4억을 투자한다면 매년 배당 수익만 약 2,4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배당 소득이 2,400만 원인데 배당 소득세도 안 내줘, 건보료 부과도 안 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안 하죠. 이러니까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세액공제 받지 않아도 IRP에 연간 1,800만 원씩 내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도 안 내고 사적연금 1,200만 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언제든지 세금 없이 목돈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900만 원까지밖에 안 주는데 세금 혜택도 못 받을 거 왜 1,800만 원씩 낼까?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아는데 낼 돈이 없다고요? 낼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요즘 5%대의 고금리 저축보험이 잘 팔리고 있는데 워낙 이자가 높아서 괜찮은 상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떼고 붙여주는 이자도 사업비 떼고 난 자녀 금액에 붙여주는 거라 실제 이자는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3년, 5년짜리 저축보험은 15.4% 이자 소득세를 뗍니다. 더 조심하실 게 앞으로 연 이자가 연 336만 원 초과하면 건보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2천만 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이어집니다. 나름 괜찮은 상품이지만 보험의 최대 단점인 사업비 문제나 세금 건보료도 고려하시고 가입하시려면 만기 조정을 잘해서 이자가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파시는 분께 죄송하지만 저라면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이용하지 이런 상품 가입 안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증권사 연금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라. 현직 때는 세금 혜택 보고 노후에는 피 같은 연금이 된다. 세금 혜택도 아주 크지만 운용 수익이 더 크니 방치하지 말고 잘 운용해라. 손실 나는 거 싫으면 연금저축하지 말고 IRP에만 넣어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 운용해라. 절대 중도 해지하면 안 된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 안 내고 연금 탈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에서 자유롭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사적연금 1,200만 원 대비는 하되 그거 무서워서 적립을 조금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평생 수수료 없는 증권사 비대면 IRP 계좌를 개설해서 올해 가기 전에 여윳돈을 조금이라도 넣어놓고 16.5% 연초에 돌려받으시고 넣은 돈은 저축은행 월복리 예금에 운용하십시오. 세금 혜택, 운용수익, 연금준비, 건보료 절감,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일석오조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은퇴 후 40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금이야기 차기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